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암살에 대해서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암살의 동기와 유발 원인에 대해서 올바로 연결된 것은 여러분 물어봅니다. 첫 번째 심리적 동기가 있는데 정신병력이 문제야. 그렇습니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암살을 시도하죠. 경제적 불안 때문에 암살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건 정치가 아니라 경제적인 동기라고 볼 수 있겠죠. 경제적인 동기. 그 다음에 원한과 증오 이런 것들은 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런 거는 개인적 동기예요. 개인적 동기. 그 다음에 정권교체, 이게 이제 정치적인 거겠죠. 이제 정치적으로 정권교체와 관련해서 암살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각국의 대테러 부대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경찰 특공대라고 있는데 1942년에 이제 영국이 최초로 됐고요. 미국 스와트 이걸 따가지고 이제 경찰 특공대를 코리안 스와트라고 하거든요. KMP868 이게 86 아시안 게임이랄지 88 올림픽을 대비해서 만든 거고 이게 독일이에요. GSG9은 독일이고요. 프랑스는 GIPN, 프랑스는 이제 GIPN. 군대에 보면 GIGN. 이게 이제 프랑스에 있는 거고요. 독일이에요. 독일. 우리나라의 국가의 테러 업무 수행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은 현재 무엇으로 하고 있는가? 테러 방지 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 법률로.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생활을 규제를 하니까요. 인질 사건에서 이제 인질이 인질범에게 정신적으로 동화된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그 스웨덴 수도인 스톡홀름에서요. 은행 강도가 들었어요. 은행 강도가 인질범이죠. 근데 은행원이 그 짧은 사이에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고도의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는요. 조금만 호의를 베풀어도 거기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인 게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이건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귀인 효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귀인 효과. 고도의 공포된 상황에서는 조금만 호의를 해도 이게 사랑으로 느낀다 이거죠. 자, 북한처럼 고도의 억압된 상황에서는 김정은이 이렇게 웃음만 보여줘도 거기에 이제 굉장히 호의를 느끼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테러 유형 분류 중 그 기준이 다른 것은 뭐냐? 종교, 정치, 경제는 이제 원인이에요. 이제 종교적인 원인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원인이냐, 아니면 경제적 원인이냐, 이런 건데, 사이버는, 이거는 이제 대상이죠. 대상. 뭐에 대한 거냐? 이게 대상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 테러라는 거는 이 사이버 공간의 대상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틀려요. 그 다음에 테러 조직 유형 중 지도자 조직은요,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는 게 이렇게 지도자 조직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도자 조직이 아니라 이 지원 조직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에요. 지원 조직에서 이제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게 테러리스트에 대한 비호 기만은 전문적 지원 조직이에요. 전문적 지원 조직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금이랄지 획득은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적극적 지원 조직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게 무기 탄약은 이제 직접적 지원 조직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튼 지도자 조직과 지원 조직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테러 공격 수행 단계를 물어봤어요. 일단 첫 번째 무엇부터 필요해야 돼요? 정보 수집부터 필요하죠. 뭐 공격 준비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 공격 정보 수집부터 해야죠. 자, 그리고 나서 공격 계획을 수립하고 공격조를 편성하고 공격 준비 실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예, 1번이 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이버 테러 기법을 물어봤어요. 사이버 테러. 공격 대상이 되는 서버에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시키거나 정상적이지 못한 접속을 시도하여 해당 서버의 네트워크를 독점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정보량을 이렇게 주는 거죠. 낭비를 유발시켜서 이제 서버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게 서비스 커브예요. 서비스 커브. 계속 이렇게 메일을 보낸달지 뭐 이렇게 되면서 못하게 하는 거고, 논리 폭탄이라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해킹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뭔가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트로이 목마는 이 범죄자만 아는 암호문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작업을 하는 거고, 트랩이라는 거는 뭐죠? 이게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보면 검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검증 프로그램 삭제하지 않고 이렇게 놔뒀다가 그걸로 이제 실행을 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트랩 서비스 거부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사이버 테러리즘 내용이 아닌 거. 인원 장비가 많이 소요되나 피해는 막대하다. 지금 이제 사이버 테러리즘과 관련돼 있는데 인원 장비가 많이 소요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사이버 테러라는 거는 피해는 굉장히 큰데 혼자서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범행 후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고 국가의 기관 산업이 근간에 흔들릴 수 있는데 산업과 관련돼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하기가 쉽지 않죠. 다음은 뉴 테러리즘, 최근에 뉴 테러리즘인데 이게 공격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예, 과거에는 누가 한다, 뭐 오사마 빈 라덴이 한다 이렇게 명확한데 최근에는 누가 했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대량 살상 무기, 특히 이제 뭐 핵무기랄지 이런 것까지도요. 그 다음에 공격 대상이 무차별적이고요. 9.11 테러처럼요. 언론 매체의 활약으로 공포가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테러리즘과 게릴라전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건. 게릴라전은 테러리즘은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이 공통점이고요. 테러리즘은 게릴라 단체와 비교할 때 규모면에서 작아요. 그렇죠. 테러는 적습니다. 테러는 규모가 더 적어요. 게릴라전은 뭐냐면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계속 게릴라전을 펴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베트공들이 예전에 했던 거 이런 걸 게릴라전이라고 그래요. 자, 폭력 행사 대상에 있어서 테러리즘이 작전 중인 군대나 경찰의 폭력 행사를 주대장으로 삼는 데 비해서 게릴라전은 비전투 민간이에요. 아예 바뀌었어요. 이게 테러고요. 이게 게릴라전이에요. 게릴라전은 작전 중일 때 전시에 전투기를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테러리즘은 주로 민간인을 쓰는 거예요. 특히 9.11 테러다 그러면 고객이 이제 그 쌍둥이 빌딩 민간인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게릴라전은 세력의 증가에 따라 군사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정규군의 편성을 갖게 되죠. 다음 중 테러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 이게 있는데 폭파 방화죠. 폭파 방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폭파 방화를 가장 많이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괴겠죠.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괴 밑에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납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격 암살. 여기 순서는 이렇죠. 지금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음 암살은 실행 단계의 순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보 수집이 먼저겠죠. 이제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무를 분배를 하기 전에 이제 무기 장비를 먼저 획득하고 그 다음에 임무를 분배해야 돼요. 임무를 분배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무기 장비를 획득하고 임무를 분배하고 실행하는. 그 다음에 이제 테러 조직의 유형별 역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봅니다. 적극적 지원 조직.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선전 효과를 증대시키고 자금을 획득하는 게 적극적인 거 맞고요. 직접적인 지원 조직은 공격용 차량을 준비하거나 훈련을 시키거나 이런 게 탄약을 지원하거나 지도자적 조직은 뭐죠? 지도자 조직은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에요. 이제 그러면 여기 반정부 시위 집단 다수 위력을 지원하는 것 이거는 이제 지도자 조직이 하지 않죠. 지원 조직에서 그냥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전문적 지원 조직은 바로 의료를 지원한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3번이 답이에요. 지도자 조직은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지 직접 지원을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경호 환경을 일반적 환경과 특수적 환경으로 이렇게 구분할 때 일반적 환경을 물어봤어요. 일반적으로 뭐 어느 나라나 같은 경우인데 범죄가 다양해지고 경제가 향상이 되고 국민의 근데 이거는 이제 특수적 환경이죠.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특수적 환경이지 일반적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만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는요. 테러 위협이 증대된 거 있는 것은. 위의 기도자의 암살 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보 수집, 무기 장비 획득, 그 다음에 임무 분배까지 좋은데 이게 재산 손실을 분석한다 그러진 않죠. 뭐냐면 위에 기도자들이 암살 계획을 세우면서 손실이 뭐 분석을 해가지고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러지는 않아요. 9.11 테러 하기 전에 이게 손실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까지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뭐 이제 위해를 주면 좋지 뭐 많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 분석까지 다 이루어지는 않아요. 자, 경호와 관련해서 특수적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북한의 경제적 공동,
정치적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적 환경이죠.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더불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특히 동남아라든지 러시아랄지 이런 곳에서요. 그다음에 소수 인종, 민족 등 약자층을 대상으로 이유 없는 증오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소수 인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죠. 생활 양식, 국민 의식이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적으로 변화하면서 비협조적이야. 이거는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 환경이에요. 이건 어느 나라에나 있는 거고 시대적으로 지금 계속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유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아무튼 이제 이게 일반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특수적인 환경이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좀 보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순서가 하나 더 있는데, 보면, 암사로 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일본 보면 이념적 동기가 아니라 적대적 동기라고 그래요. 전쟁 중에 적국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은 적대적 동기니까 좀 기억을 하시고. 여기 이제 문제 25번인데요. 다음에 설명 암사로 동기 이렇게 봅니다. 어떤 암살자들은 자신들이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암살이 있어요. 이게 이념적 동기죠. 이념적 동기. 이념이라는 게 참 무섭죠. 이제 자신이 극히 중요하다는 생각, 예전에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이제 암살을 하잖아요. 그리고 극우 세력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은요, 테러방지법이에요. 줄이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이렇게 말하는데 틀린 거. 테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그 밖에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하는 걸 여기 틀렸어요. 포함이죠, 포함. 이렇게 내요. 보면은 일반적인 국제기구까지 포함을 해서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는 거, 이런 것들에 유엔 같은 데를 까지 포함되고요. 운항 중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그 다음에 전복, 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 중인 항공기를 해치는, 손괴하는 것도 요게 테러고요. 폭행, 협박, 그 밖에 운항 중인 선박, 해상 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이런 거 그 해적 있죠? 이런 것도 테러예요.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공공안전 위태롭게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테러고요. 그다음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이 있죠. 이제 옳지 않은 거. 동법에서는 테러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테러 단체는 국정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유엔이 지정하는 겁니다. 유엔이 지정하는 거지 국정원이 지정하지 않아요. 유엔이 지정해줘요. 테러 위험 인물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오사마 빈 라덴처럼 그렇고. 그리고 아무튼 유엔에서는 북한도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김정은도 테러 위험 인물이 되는 거죠. 테러 단체의 조직원이나 테러 단체의 선전, 테러 자금 모금, 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다고 보시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인데 예전에 그 IS에 가입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테러 실행 계획 준비하거나, 그리고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 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 외국인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테러 방지법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중 이제 틀린 것은 무엇인가? 테러 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 목적, 대량 살상 무기를 위한 자금 조달 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금을 말하고요. 맞습니다. 관계기관이란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까지 포함하고요. 대테러 조사가 있어요.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를 채취한다 할지 이런 걸 활동을 말합니다. 대테러 활동이라는 뭐냐? 대테러 활동이라 정보를 수집하고요. 위험 인물에 대한, 그러니까 테러를 이용되는 위험 물질, 테러 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인원, 국제행사 안전 확보하고요. 그러니까 테러 위협 대응, 무력자면 테러 예방을 제한, 아니죠. 예방도 포함이 돼요. 예방을 포함해서 하는 활동들을 다 대테러 활동이라고 하지, 예방은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예방하는 게 더 크죠. 테러 방지법이 이어집니다. 이제 국가 테러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결하기 위해서 국가 테러위원회를 두는데, 이 위원장이 누구냐면요, 이제 국무총리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이 아니라 이제 국무총리가 바로 이제 위원장이에요.
국가테러 대책위원회는 대테러 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 대통령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장이 국무총리입니다. 테러 방지법 계속 이어가 보면요. 대테러 센터가 있어요. 대테러 센터. 센터는 어디에 두느냐? 국정원이 아니고요. 역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둡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 센터를 둔다. 대테러 센터는 뭐 하느냐? 국가 대테러 활동 관련 임무를 분담을 해줘요. 각 부서마다 협조하는, 조정을 해주고, 대테러 센터는 테러위원회에서 심의결한 사항을 수행하고요. 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보호를 위한 역시 테러 방지법 문제인데, 대테러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항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테러 활동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요, 이게 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합니다. 국가 대테러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센터에서 하지 않아요. 센터에서는 이제 대테러 임무를 분담한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보, 이게 지침을 배포한다. 경보 있어요. 테러 경보는 관심 단계,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이렇게 테러 경보가 있거든요. 그 경보를 발령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실무 의결하고, 이게 다 되네요. 그러면 여기 한 개를 뺀 6개가 이렇게 전부 다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죠. 테러 방지법의 내용으로 다음 중 이제 빈칸에 들어갈 것은 뭐냐 했는데, 관계 기관은 대테러 활동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대책위원회, 국가 대테러 대책위원회가 있죠. 인권보호관 1명을 둬요. 인권보호관 1명. 인권감독관이 아니고요.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테러 방지법에 위험 인물에 대해서 출입국, 그다음에 이제 금융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오가고, 왜냐면 뭐 북한에 돈을 넣어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정보원장이 아무나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야당 의원들이 이제 반대를 하기도 하고 그랬죠. 이게 이런 거를 보면 이게 민간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하다 보면 테러 방지라는 이름하에, 그래서 이게 국가정보원에서 이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러 방지법에 외국인 테러 전투원에 대해서 틀린 것은,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란 테러 실행 계획 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가 테러 단체에 가입한 거야. 뭐 IS에 가입한다. 가입하기 위해서 이동한다. 이게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라고 그래요.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출국하려고 한다고 의심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출국 금지를요. 원래 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나가도 좋다. 이게 법무부에서 하는 건데 법무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고요. 이 60일에 90일이에요. 일시 출국 금지 기간이 있는데 90일.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효력정지, 재발급을 외교부에서 해요. 여권은 외교부에서 하고요. 출국 금지는 법무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출국 금지 요청은 법무부 장관에게, 그리고 여권의 효력정지는 외교부 장관에게 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테러 방지법에 따른 테러 경보 문제, 관주, 경심, 보통 단계는 없고요. 심각 단계가 있어요. 심각 단계. 이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 주의 단계, 2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이렇게 4단계예요. 관주, 경심. 이제 이렇게 단계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러가 발생한 우려가 있는 현재 할 때 이제 테러 사건 대책본부가 있어요.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 문제를,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항공 테러 문제를, 특히 이제 그 9.11 테러라는 게 민간 여객기, 민간 항공기를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했잖아요. 해양은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니라요, 해양경찰청장이에요. 해양경찰. 예전에, 해양경찰청을, 폐지를 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해양경찰청을 다시 복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해양경찰청장이에요. 국내 일반은 경찰청장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보호를 위한 테러방지법 처벌 규정인데, 수괴는요 이제 10년 이상이에요. 10년 이상, 사용무기 10년 이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 무기 7년 이상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 이것도 뭐 7년 이상이겠죠. 이제 7년 이상 이렇게 되니까 답을 3번으로 가셔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테러 방지법에 요게 그 정보를 수집하는 거, 국정원장이었죠? 앞에서 봤는데. 출입국,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경찰청장도 아니고 국가정보원장이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상 대테러 활동과 관련된 대테러 센터가 있습니다. 대테러 센터의 수행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물어봤으며, 국가 테러 활동할 임무부담 앞에서 봤는데, 이제 이게 바로 대테러 센터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정책을 수립하거나, 그 다음에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거나, 역할 분담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 요게는 대테러 센터에서 이제 하는 게 아니죠. 밑에 해설에도 이제 대테러 센터에서 하는 6가지를 이제 정하고 있죠. 대테러 센터에서는요, 임무 분담과 실무 조정, 그 다음에 지침을 정하고 테러 경보, 그 다음에 대테러 안전 대책이나 그 다음에 사무적 처리, 이런 내용을 담당합니다. 모든 걸 다 채울 수는 없을 거예요. 이론과 법령, 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라는 것만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경비 지도사 시험에 마지막까지 잘 정리돼서 조금이나마 이 강의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